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유이아입니다. 종이를 준비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붓펜은 pentel 붓펜입니다. 예, 잉크가 없어서 먹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따라 두고 묻혀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 많이 써보셨나요? 오늘은 재미있는 자음이죠. 네, 리을이 좀 재미있는 자음인 것 같아요. 쓰는 방법도 다양하고 뭔가 좀 캘리그라피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리을이 참 재미있는데, 자, 여러분 우선 저는 학원에 가서 캘리그라피를 3개월 동안 배우고 그 뒤로 한 10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좀 헷갈려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예, 아무튼 학원에 가서 배워서 디자인 회사에서 캘리그라피를 많이 실무적으로 많이 써보면서 그러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었고, 굉장히 뭐 깊게 배우고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배워서 일을 하면서 많이 써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쓰는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적인 캘리그라피 강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혼자서 써보기에는 막막하고 그런 분들께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쓰는 리을은 이런 리을이 아닐까 싶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제가 금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썼습니다. 획의 각도가 이렇게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수평이냐, 또는 획의 굵기, 두껍게 쓰느냐, 가늘게 쓰느냐, 두껍게 쓰다가 가늘어지느냐, 가늘게 쓰다가 두꺼워지느냐, 이런 식의 변화를 줘서 다양한 글씨를 써보았는데요. 그러면 리을을 이렇게 거의 비슷한 폭 안에서 리을을 쓰는 방법도 있고, 위에는 좀 작게 쓰고 아래쪽은 좀 크게 이런 식으로 쓰는 리을도 되고요. 이런 리을 같은 경우에는 받침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겠죠. 반대로도 써볼까요? 이런 받침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떼면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한 번에 떼지 않고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각도가 많이 변화가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사선으로 내려와서 원래는 이렇게 각이 있지만 니은 이런 식으로 각이 있지만 이런 변형된 리을에서는 바로 이렇게 니은이 아닌 바로 내려오는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흘림체의 느낌을 많이 살린 리을을 쓰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그걸 쓸 때는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 리을을 쓰는 방법이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보통 받침으로 쓸 때 이런 리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떤 글씨를 써보면 될까요? 놀자 이런 글씨를 만약에 쓴다 했을 때, 놀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이 리을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죠,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리을이 맞나 싶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미나리 이런 글씨를 써본다면 리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리을의 획을 길게 하고 아래쪽은 좁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사랑해요 할 때 랑자에 또 리을이 들어가잖아요.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 리을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리을로 썼습니다. 봄날이라는 글씨를 쓰면 봄자를 이렇게 쓰고 날에서 리을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형이 돼서 길게 늘어지는 리을도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리을이 있을까요? 널이라는 글씨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넓적하게 납작하게 눌러진 것 같은 리을을 쓸 수도 있고요. 두께감의 변화를 많이 준 리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골뱅이라는 글씨를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한 형태로 쓸 수도 있죠. 리을 이런 식으로 아주 각이지게 쓸 수도 있습니다. 리을이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글씨가 맞나 싶은 정도이기도 한데요. 어떤 또 단어를 써보면 좋을까요? 가을이라는 글씨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위쪽을 크게 쓰고 아래쪽을 또 작게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그럴 리가 없다.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죠. 이 럴에서의 리을과 리가 없다. 이 리자에서의 리을은 비슷한 형태이고 받침으로 쓰인 리을은 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 번째 획이 많이 앞으로 갔죠. 그리고 획의 두께도 가늘어지면서 싹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되었네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이번에는 마지막 획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이렇게 썼을 때와 같은 리을이지만 차가운 느낌, 뭔가 냉정한 느낌, 뭔가 쓸쓸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리을이 있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 곡선으로 이루어진 리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글씨를 써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글씨를 쓴다면 이렇게 써보면 이 리을과 두 번째 리을, 세 번째 리을, 네 번째 리을, 네 가지 리을이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글씨로 써졌죠. 또 어떤 글씨를 써볼까요? 헬리콥터? 비슷한가? 헬리콥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호루라기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움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죠. 럭키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여기서는 또 굉장히 각이 지는 스타일로 적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리을의 형태가 있지만 변화를 많이 주어서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영상이 끊어져서 오늘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는 제가 캘리를 써서 그 스톡에다가 판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캘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도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자, 그리고 영어로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도 thank you. 문장도 한번 써볼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죠. 그래서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캘리그라피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말을 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편인데요. 어버이날이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그런 기념일에는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기념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서 말로 하기가 좀 부끄럽다면 글씨로, 편지로도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와 함께 써본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직접 써서 그 마음 전해보시기를 바래요. 캘리그라피 강좌를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주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은 미음 쓰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그럼 전 이만 물러갈게요.